자, 이재명 정부 이제 새 정권이 출범한 지도 곧 100일에 네. 다가가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좀 주신다면 몇 점까지 주시겠습니까? 낙제죄를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낙제를 한 것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무리 봐도 저거는 실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죠. 예를 들면? 뭐 인사 같은 게 일부 있을 거예요. 일하느라고 너무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대통령이 저렇게 만기 칠람하는 것은 좋지 않다. 물론 지금은 초기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들여다볼 정도로 해박하고 일의 물미를 알고 계신다. 나는 너희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 계속 이 상태로 만기 칠람을 하게 되면 예. 서서히 정부는 안 돌아갑니다. 아, 그게 웃기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결정해 줄 때까지 아무도 기다려요. 결정을 안 해요. 예. 만기 칠람을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밖에 결재를 하기 위해서 긴 줄이 자꾸 길어지죠. 아, 그 장관들이 결정을 안 하죠. 어느 정도 맡겨둘 필요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당신이 책임지고 해 라고 해서 장관들이 책임지고 하고 그 어떻게 돼갔어 하고 보고받는 걸로 끝나야지 모든 거를 자기 책상 위에 가져와 봐. 이렇게 되면 길이 줄어들죠. 제가 점수를 글쎄요. 뭐 B학점 이상은 한 된다고 봐야 되겠죠. B학점. 그럼 잘 받은 거 그럼 아닌가요? 어디에서 좀 B까지 올라간 거예요? 낙제는 면했다가 지금 B까지 올라갔는데? 아니 70점대로 내려가면 낙제죠. 정치적으로. 아, 지나간 예를 들어서 100일이나 뭐 수개월에 대한 평가보다 네, 앞으로 남은 문제가 그렇죠. 정말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엄청난 문제들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두려움이 들죠.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제 100일 아직은 그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가 좀 긍정적인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주변에 그럼요. 그렇게 예, 느끼세요? 주변에. 그럼요. 예. 좀 민심을 좀 알아보러 우리 또 제가 사우나를 한번 가봤어요. 이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면 민심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 그 얘기를 하세요. 형님 민생지원금 받았는겨? 뭐 이렇게 하면은 받았지. 근데 그거 뭐 줄라면 많이 주던가 선납 껍데기 줘가 어디 쓰려고 뭐 이러면서 근데 뭐 욕은 할 수 없고 뭐 주필님 말씀처럼 좀 지켜봐야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 대구 경북 민심도 좀 전에는 이재명 무조건 나쁘다 그러더니 조금 달라졌나? 그래도 일하는 거 보니까 그럭저럭 뭐 괜찮네? 이렇게 예. 느끼는 분들이 많아졌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이제 60 몇 프로까지 지지율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예, 떨어졌어요. 최근에 50대 초반 정도까지. 50대 초반 같고 아마 50이 무너지고 본인이 얻었던 지지율이 한번 깨질 겁니다. 말하자면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있고 미국과의 정상회담은 항상 지지율을 좀 끌어올립니다. 예. 트럼프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또 어떤 평가가 나올지 보수 중에 일부 보수들은 굉장히 악의적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막 고의적으로 흠집을 내려고 하루에도 막 그런 유튜브를 몇 개씩 모아서 막 쏘아대죠. 이 인사 문제 이런 게 정돈이 되고 또 대통령이 몇 가지 이제 지금 비장의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규제 완화라든가 예.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펜딩이 돼 있는 이슈는 일단 어떻게든 다 한번 정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아요. 저는 그 좋지 않다고 보는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은 일단 어떻든 조금씩을 고쳐서라도 한번 다 정리를 하자.
노란봉투법 같은 것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단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이제 법이 발효될 때까지 6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면은 분명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고치느냐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내 손에서 결정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론은 아랑곳 없이 노란봉투법이 원안대로 통과되어서 실행이 될 거로 보고 지지율을 깎아내리고 있는 거죠. 여론은 이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안 들여다보니까 조금 더 돌아설 여지도 있는 거죠. 보수가 흔히 뭐 안보, 경제 유능하다 이러는데 직전 정권은 좀 많이 까먹은 것 같고요. 아니 윤석열 이분은 뭐 경제를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 보수는 좀 어떤 면에서 좀 유능함을 보여야 될까요? 안동 이런 데 가면 조선 유학이 마치 경상도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뿌리인 것처럼 얘기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아마 우리 조갑재 선배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이 국힘당은 그런 지리멸렬한 정당이고 대구 경북 여론은 한국 국민들의 일반적 여론과 너무나 동떨어져요. 마치 안동역까지 완전히 다른. 완전히 외딴 섬으로 딱 남았어요. 고쳐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새로 재건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보수가 자기 속의 민주주의를 재건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정당을 바꿔야 되고 국힘당을 바꿔야 되는데 보수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부정선거론을 극복하는 겁니다. 예. 5.18 광수론을 극복하는 겁니다. 이 음모론을 극복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사상 누각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하고 똑같죠. 지금 전당대회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거기에 부정선거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판을 뒤집고 있거든요. 제가 주호영 원내대표한테 예. 당의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얘기했어요. 부정선거 주장, 그 음모론을 극복해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주호영 같은 분들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느냐? 본인이 지역선거관리위원장을 13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책임자고 부정선거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걸 너무나 잘 아네요. 근데 못 하셨네요. 안 했죠. 안 본인은. 하셨네요. 왜 안 했느냐? 아. 그 새끼들 그 쓸데없는 소리 하도록 내버려 두라 말이야.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시간 없다. 라고 하는 바람에 지금 당이 완전히 다 무너졌죠. 한 번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끊임없는 망상의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대구에서 누가 정규제 저 또 헛소리 한다고 또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정선거론도 계보가 많습니다. 원래 김어준이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김어준이하고 한영 누구죠? 그런 친구들이 만든 건데 그 김어준 부정선거론을 윤석열은 믿고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던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겸한 날 선거관리위원회 본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에 군인들을 보냈죠. 군인들을 보내는 걸 보고 부정선거론자들은 막 환호성을 지른 거죠. 이제 드디어 윤석열이 진실을 밝힐 거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밝혀졌나요? 세이브 코리아 시위 같은 것도 그 손현보 목사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아드님 손영광 손영광 교수 이런 분들은 정작 그분들은 아마 부정선거를 안 믿을 겁니다. 동대구역에서 진짜 규모가 크게 네. 시위도 했었잖아요. 집회도. 전환길 같은 사람들은 그걸 맹신하는 사람이죠. 근데 잘 몰라요. 얘기하는 거를.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고 있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럼 왜 이렇게 나서고 왜 이렇게 새를 키우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먹히고 있다는 건 더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보수의
처지죠. 근데 아까 김어준 부정선거론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정선거론을 확 번질 때 민주당에서는 당 차원에서 담당 국회의원을 정하고 그 국회의원이 전국을 선거관리위원회 전문가들을 데리고 돌면서 당원들에게 설명회를 하면서 그거를 쿨다운 시켰습니다. 그래서 없어진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당 합니까? 한 국민의힘. 번도 안 했잖아요. 당 차원에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토론회를 해본 적도 없고 전문가들을 데리고 와서 부정선거가 다 극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조기 진화에 국힘당. 실패하고 예. 지금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손도 쓸 수도 없고 아마 지금은 무슨 그런 토론회 나고 열어보면 아마 난장판이 되어버리는 그런 형태가 될걸요.